자, 그러면 그거부터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 그 4번이 보면 이제 여기에 이런 보기와 같은 이런 비슷한 걸 본 적이 처음입니까? 네. 작품이 중간에 있고, 맞죠? 이거 작품 문화 작품이고, 여기도 다시 있으면 작품이 있고, 자, 문학 작품을 우리가 감상하거나 뭔가 이해할 때 뭐 그냥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관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관점. 그래서 우선은 크게 나누면 뭐냐면 문학 작품 자체만 볼 것인가, 아니면 문학 작품 바깥에 있는 다른 요소와 관련지어서 볼 것인가 이겁니다. 알죠? 그래서 문학 작품 자체만 보면 문학 작품 안에 있는 건 뭐다 해서 내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 알죠? 안에 있다, 내재한다. 근데 문화작품 바깥에 있는 이런 중요한 요소들, 우선 뭐냐면니까 작품을 창작한 작가 중요하겠지, 맞죠? 작가 중요하지. 그 다음 이 반대편 누가 있겠노? 작가가 작품을 지었으면 반대편 누가 있노? 그렇지, 어려워 잘한다. 독자도 있고. 그 다음 이런 작가나 작품의 독자가 이렇게 있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도 있죠. 현실. 이것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작품 바깥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감상하는 것은 뭐겠노? 내재적 관점이니까 여러분 외재적 관점이죠. 우선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고, 그러면 다시 작품 자체만 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쉬면 어떤 뭐 운율, 화자의 정서 이런 걸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의 내적 요소만 보는 겁니다. 각 갈래별로 소설 같으면 뭐 인물, 배경, 사건, 뭐 갈등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운 것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거는 뭡니까? 내재적 관점, 혹은 다른 말로 뭐냐면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절대론적 관점. 그러니까 문학 작품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거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절대론적 관점. 그러면 이제 아니다, 문학 작품 말고 다른 요소와 관련지어서 감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작가는 뭐냐? 작가의 어떤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을 지었으니까 작가의 어떤 삶이나 가치관 같은 작가와 관련된 요소가 작품에 표현되어 있다. 그것을 먼저 가지고 얘기한 것은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표현론적 관점. 작가가 표현한다.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작품을 이해하는 겁니다. 현실은 뭐냐? 이 작품에 어떠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가? 반영되어 있다는 말 쓰지 먼저. 뭐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한 소설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배경을, 맞죠? 조금 으스스하다, 맞지? 그냥 아직은 겨울입니다. 오면서 별로 안 춥지? 바람에서 차나 이거? 바람에 차죠. 뭐 선생님 오늘 아침에 잠깐 마트 휴지가 다 들어가 사 나왔다. 옷이 추운 게다. 그래서 제일 두꺼운 거 바꿔 입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더 지하철 타고 오니까 더. 하여간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작품은 뭐 조선 시대 몇 세기의 어떤 그런 사회상을 담고 있구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은 뭐겠나? 반영론적 관점. 마지막 독자는 뭐냐? 독자를 가지고는 이번 작품을 갖고 뭘 감상하겠습니까? 문학 작품이 독자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가? 맞지? 감동을 줬다. 어떤 교훈을 줬다. 아니면 이런 지식을 얻었다. 맞지? 아니면 뭐 내가 이 작품을 읽고 뭐 인생 작품도 갖고 내가 어떤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것도 되겠죠. 맞죠? 어떤 인물의 어떤 그 사는 거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모든 요소는 독자가 작품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건 뭐가 하냐면 이건 좀 잘 안 씁니다. 효용, 이걸 들어봤나? 효용이 있다. 들어본 거 같나? 이거 내신에 나올걸요? 이번에 그래. 이게 전체가 맞죠? 나옵니다. 효용 먼저 같습니다.
효용론적 관점. 효용이 뭐냐면 쓸모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네 가지 관점입니다. 지금 4번 문제는 요 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강산이가 나는 A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서 맞지. 작품에 따라 감상하다 보니 이 소설에 가장적이면서 비판적 요소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소설의 그냥 요소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관점이 맞습니다. 2번 민주 그래? 나도 비현실에 집중해 이 소설을 감상했어. 나도 여성 또한 남자와 동일하게 능력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겠어. 이거죠. 이건 뭡니까? 이건 민주의 감상은 어떤 요소에 중심을 둔 것 같습니까? 독자죠, 맞죠? 왜냐하면 내가 이 소설을 읽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거는 B가 아니고 C라고 해야겠죠. 2번이 답이죠, 맞죠? 3번 영우는 나도 B 요소 현실에 따라 답정해서 하면 그러니까 이 영우는 뭐였습니까? 역사 시간에 배운 조선 인조 시절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를 떠올리니까 이거 잘 됐어.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어떤 특정 역사 현실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반응적으로 맞습니다. 알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4번 이 소설 읽으면서 절대로 나는 김자정과 같이 시대에 굴복하면서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C 요소에 따라서 이거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물과 같이 살면 안 되겠다 라고 맞죠? 영향받으면 이것도 역시 효용적 관점이죠. 5번 성수 나는 C에 주목해서 보니 나도 우리나라 어찌고 저찌고 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4번 5번도 다 효용론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나오면 그러니까 독자에게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어떤 현실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작가는 안 나왔지만 맞지? 작가니까 보통 작가의 이러이러한 뭐가 표현돼 있어 이런 걸 알 수 있어. 작가가 얘기하면 작가 표현을 좀 맞죠. 근데 이런 게 세 개 아니고 작품 자체만 얘기하면 절대 안 맞죠. 이거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용어 좀 써주세요. 용어. 뭐 쓰면서 익혀보세요. 그 다음 보면 그 문법을 맞죠? 두 개 6, 7번 여기 아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그 맞죠? 그 단어 형성, 파생어, 합성어, 어근, 접사 이런 개념이죠. 이게 아직 어떤 거 정리가 좀 안 돼 있나 어떤 거? 6번을 보면 이게 전미사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찾는다는 건 그건 뭡니까? 이거는 파생어가 아니거나 맞지? 아니면 전미사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전미사 말고 또 접사에 뭐 있노? 접두사. 그렇죠. 아니면 접두사가 쓰인 파생어를 묻는 걸 수도 있겠지. 사실 뭐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조금 어렵게 냈어요. 인정합니다. 조금 쉽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나연이는 풀 수 있겠어. 이렇게 너무 가혹한가. 그래서 물음 같은 거 뭡니까? 이거는 묻다 맞지? 묻다에 음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음은 전미사가 맞습니다. 공부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읽기 때문에 얘기 안 했나?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지루에서 공부하다가 맞죠? 공부 더하기 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도 어근이고 하다도 어근이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하다가 붙은 단어가 매우 많죠. 이 하다는 물론 하다가 그냥 단독 쓰이면 어근으로 쓰입니다. 맞죠? 나는 뭐 사실 쉽게 말해서 만약 나는 공부를 했다. 나는 공부를 하다 이렇게 맞죠? 그냥 기본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뭡니까? 이때는 하다는 뭡니까? 그냥 단위로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하가 어근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 그냥 이렇게 하다가 공부에 붙어서 이렇게 단어가 되면 이거는 이때 하다는 접미사. 이런 게 좀 맞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왜 그게 다르니까? 이게 문법이니까 맞죠? 그런 어떤 차이가. 단지 이 공부를 하다가 단독으로 쓰이면 이거는 어근인데 공부하다가 단어를 만들 때는 하다가 왜냐하면 하다가 붙는 단어가 꽤 있으니까 하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명사 어근에 붙어서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나 그거 잘하잖아. 납득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알죠? 그러니까 문법을 자꾸 자기가 물어봐야 돼. 그냥 앞에서 저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냥 안 해야지 또 설명하면 또 괜히 힘드시다 이렇게 맞죠? 그런 생각은 그렇게 또 다음에 틀리는 게 더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앞뒤는 뭡니까? 앞답이 뒤제야. 여기 접수했나? 맞지? 이건 아니잖아, 맞지? 앞과 뒤는 둘 다 어근이잖아요. 높이는 뭐가 전미사겠니? 그렇지. 선생님은 님이죠. 님은 붙으면 이 님이랑 전미사 붙으면 어떤 뜻이 더해지겠습니까? 맞죠? 높임이죠. 니 나한테 선생님 못하잖아. 맞죠? 선생! 이러면 안 되잖아. 맞죠? 어이 선생! 어이가 벌써 붙네. 7번도 아까 몇 번 했죠? 7번 4번 했죠? 내 기억이 맞죠? 네. 여기도 논밭 이런 거 보면 파생 아닌 걸 딱 맞죠? 지금 보니까 보이죠? 물론 4번에 나머지 7장이 할 때 잔인한, 복스럽다, 스럽다 이거는 다 전미사 맞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1번이 답이 1번이니까 맨 접사, 날개에는 개가 접사고 잡히다는 희가 접사입니다. 그러면 번외 문제 봅시다. 2번에는 뭐가? 날개가 고유한 줄 알았어. 날개가 뭐? 고유인 줄 알았어. 고유어? 고유어서 지금 고유어 왜 나오는데? 고유어가 아니고 단위로 얘기하는 거야. 단위로. 맞아. 나 고유어 그래. 날개 고유어 맞습니다. 날개 단위로 같아. 맞죠. 날개가 단위로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근데 날다 같아. 날다. 맞죠. 걔는 그건 뭐겠노? 걔는 어떤 도구 수단입니다. 맞죠. 날개. 개가 들어가는 것도 꽤 많아요.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거 뭐고? 필통 지우개. 맞죠. 똑같은 거. 날개, 지우개, 덮개. 무지개는 아닙니다. 무지개는 단위인데. 무지개는 단위. 2번에는 뭐가 합성어게? 합성어요? 예, 합성어. 왜냐면 이제 나머지도 지금 1번이 답이면 나머지도 합성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맞죠? 2번에는 뭐가 합성어게요? 2번 울버 치솟다 눈물 중에서 또 고민 들어갔다. 지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는 얘기예요. 곧바로 또 내가 딱 수정하니까. 눈물 맞죠? 눈 더하기 물. 나머지 다 파생인데 울보에서는 보가 접수하고 치솟다는 치가 접수. 치솟다. 3번은 3번 합성은 뭐게요? 손발. 향이 고추장도 됩니다. 고추장도 고추닭이 장이라. 고추로 만든 장 맞지? 그러면 장은 전미사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맞죠? 왜 아니에요 하면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법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외아들은 이건 맞죠? 외가 맞죠? 외가 뭐겠습니까? 접두사겠죠. 왜냐 혼자다. 외아들 맞죠? 외동 5번에는 뭐가 합성어게요? 5번 다 합성합니다. 퐁당도 풍당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 다 합성해요. 알죠? 이런 의성어, 태어는 다 합성합니다. 거의 다. 물 다 100% 아닌데 거의 다. 왜냐면 두 번 반복되잖아, 맞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 퐁당이 그러면 단위로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그럼 퐁당 단위로가 될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퐁당퐁당이는 어떤 또 하나의 생지소가 한 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퐁당도 퐁당은 뭔데? 퐁당은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합성 모든 아니고 거의 모든 합성어 의성어나 의태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번 반복되는 겁니다. 예리곱이 뭐예요? 이건 여섯 더하기 일곱입니다. 근데 변형된 거죠. 이슬비도 이슬다리. 자, 그다음 9번 같은 거는 뭐 맞죠? 이거는 이거 공부 안 한 거죠. 해석 문제. 이번에 8번 같은 관련 문제 계속적인 거 이거 안 틀린 거는 잘했습니다. 9번은 그러니까 9번 몇 번 했죠? 3번. 너져라. 여다가 선생님 있지만 살다, 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져라는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5번이 답이에요. 하마 이거 내가 얘기했다 이거 하마 밥 다 먹나 했잖아 내가. 벌써 알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지도 나갑시다. 우선 문학부터. 문학 정석가 1번은 36쪽이죠. 1번은 4번입니다. 4번 자 바로 봅시다. 5번 했는데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설명이 안 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고조가 있는 대부분 고조 시대나 조선 시대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사가 맞지 문학적이고 아름다우니까 궁중에서 가져가 썼어요. 궁중 연회가 뭐냐면 연회가 잔치나 아니면 의식 어떤 뭐 국가 의식 이런 데서 썼습니다. 그런 증거가 뭐냐면 여기 정석가에서는 제일 첫 번째예요, 맞죠? 임금의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임금이 이렇게 다스리는 이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거 맞지? 이런 거니까 이런 게 왜 갑자기 그러니까 전체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이것도.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궁중 음악에서 썼다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디귿을 왜 틀었는가? 감각의 전이를 통해 시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각의 전이는요 그겁니다. 공감각적 힘상. 뭔지 알죠? 아나? 배웠나? 두 개 이상의 감각이니까 전이가 뭐냐면요. 전이는 과학 시간에 나왔는데 맞죠? 뭐 열이 전이 된다.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만약 뭐 이렇게 그냥 즉석에서 만들면 푸는 종소리는 푸는 종소리란 뭡니까? 종소리는 어떤 감각이죠? 청각이죠, 맞죠? 푸는 시각이죠. 그런데 이거는 각각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종소리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청각에 시각하라고 합니다. 알죠?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얘기 이렇게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청각을 시각했다. 종소리는 소리인데 푸르라고 하는데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청각이 시각. 그러니까 이게 청각적 심상이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 혹은 이미지라고도 얘기하죠. 문학에서 그러니까 뭐 특히 중학교 한 3, 9일까지는 계속 묻는 겁니다. 근데 뭐 알다시피 우리가 정석가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2번은 1번입니다. 이거는 방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냐면 이제 뭐고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사랑의 영원함입니다. 근데 1번은 그거 관계없죠. 3번은 5번입니다. 4번은 1번. 이게 아까 그거가 맞지? 이게 그거잖아. 이게 그럼 1번은 쌤이 얘기가 그럼 어떻게 이거 그걸 찾았나 불가능한 상황이 뭔지? 아니 그냥 뉘앙스가. 뉘앙스가 그렇지. 뉘앙스도 보니까 너의 능력이야.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그러니까 뭐 황계는 먼저 말하면 병풍은 알잖아. 병풍에 그린 수탉이 두 날에 둥덩치고 짜는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애후리어 사경일점에 날새라고 꼭 끼어 울거든 오냐는가.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 빼고도 병풍에 그린 수탉이 울거든 오라는 거 이것만 봐도 뭡니까? 이것만 봐도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그림인데 울잖아. 맞지? 그러면 오냐는 거 이거 오냐는 무슨 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화자는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안 오니까 맞지?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죠. 이거는 정석간의 어떤 자신의 사랑이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는 걸 얘기했다면 이거는 뭐냐면 기다린 사람이 안 오니까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맞죠? 그래서 꼭 1번에도 불가능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유사하다. 아까 그 테스트도 그렇고. 그 다음 구모 145쪽 다음 줄 보겠습니다. 1번은 4번 2번은 2번 2번 자 봅시다. 2번은 몇 번이었어요? 4번. 서술자가 사건의 전말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이라는 게 정확히 뭐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겁니다.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모든 걸 사건 전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은 어디 보면 이런 고전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 앞에 나온 부분만 봤을 때는 서술자가 이렇게 사건 자체만 전달하고 있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비현실적인 공간 맞지? 이게 지금 뭡니까? 성진과 팔선녀가 있는 이 공간은 천상계죠. 맞지? 그런 걸 그래서 사실 4번이 일반적인 특징이 맞아요. 고전 소설은 대부분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4번 대표님 써보세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3번은 2번. 5번입니다. 5번. 성진과 팔선녀의 대화 특징 1번 성진은 상황논리를 팔선녀는 권위를 앞서요. 팔선녀가 어떤 권위를 앞서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성진은 비켜락하고 팔선녀는 못 비켰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팔선녀가 권위를 앞섰다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권위를 앞서서 못 비켰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알고 뭘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뭐 남자는 여자 이런 얘기잖아. 맞지? 맞죠? 어떤 옛날 책에 보면 이런 법이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5번 같이 성기는 상황에 따라 윤소생기 일을 처리할 것을 얘기하고 팔선녀는 어떤 경우에도 예법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예법을 지키자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5번이 4번은 어쩔 5번입니다. 5번 좋네. 5번은 구모 이건 얘기했죠. 구는 뭐다? 인물 맞지? 우는 주제의식, 몸은 이야기 구성. 뭐죠? 아니 여기는 그냥 이 제목에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자. 성빈이 현실과 꿈속을 오가는 한몸 구조로 인생 구상의 주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한몸 구조가 뭡니까? 요거고 구성이고 맞죠? 주제가 이거 인생 구상 맞죠? 인물만 적었네. 인물이 이제 성진과 팔선녀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다 맞게 적은 거예요. 6번은 성진이 꾸게 될 꿈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성진이 맞죠? 팔선녀 술도 마시고 팔선녀와도 수작을 부려서 어떤 세속 아까 이 세속 묻었지? 세속이 뭐냐니까 세속이가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좀 약간 세속이 되게 돈 권력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돈? 네. 돈도 사용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러면 속세. 속자는 한자를 못 찍겠다 모르겠다. 세는 세상 세자. 그러니까 속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어떤 자연과 대비해요. 자연은 맞죠. 그다음 아까 네가 했던 돈, 권력 아니면 뭐 어떤 욕망 이런 거에서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그와 대비되는 어떤
인간들이 사는 속된 세상. 그러니까 이 속된 세상에서는 뭡니까? 세속,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세속 아닙니까?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성진의 입장에서도 뭡니까? 성진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막 판산녀와 수작을 부리고 해서 막 나도 이렇게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뭐 남자로 태어나서 맞지?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게 나면 못 살았는가 하면서 이런 세속적 가치에 맞죠? 빠진 거죠. 세속적 욕망을 푸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 속세는 고전 문학에서 매우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연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속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근데 문학에서 좀 더 이렇게 어떤 그런 돈과 권력,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인 거죠. 사실 그렇잖아. 왜 공부합니까? 나중에 좀 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 사실 맞지? 좋은 직업 얻고 그러니까 꼭 뭐 돈만 버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니 나중에 자연이 될 겁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난 나중에 학문의 어떤 통달에서 난 자연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뭡니까? 답은 이겁니다. 6번 답은. 성진은 자신의 세속적 욕망이 맞죠? 실현되는 그러니까 이 육관대사가 맞죠? 그러면 이렇게 세속적 욕망이 있으면 그거 한번 다 잃어봐라 이거죠? 잃어보는 한번 삶을 살아봐라 니가 그게 좋은지. 그래서 실현되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7번은 4번, 8번은 4번, 오, 뒤에 더 있죠. 9번은 3번, 10번은 1번, 11번은 11번은 이거는 이제 맞죠. 조신의 꿈. 이거 우리 배웠잖아. 기억나나? 제일 처음 배웠잖아. 이것도 뭐냐면 조신이 우리 배웠지만 뭐 한 7주 전이니까 그랬잖아. 어떤 조신이 어떤 여인을 좋아했는데 부처님한테 대답을 했는데 그게 딴 사람은 시집가니까 부처님한테 막 부처님 원망하니까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그 여인과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뭡니까? 살다가 나중에 애도 막 낳고 하는데 너무 강해지고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막 애가 막 걔한테 물리고 막 그래서 마지막 여자가 뭡니까? 우리 이럴 거면 그냥 따로 살자. 그래서 헤어지게 되죠. 기억나죠? 그게 조신의 꿈입니다. 그래서 꼭 보기 보세요. 이리하여서도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다가 꿈에서 깨었다. 타다가는 등장부는 깜빡거리고 밤도 이제 새벽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정과 모니터 모두 휘어졌고 왕년이 세상이 내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했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스스로 깨끗이 없어졌다. 그래서 뭡니까? 비교하면 뭐가? 두 주인공 모두 다 맞지? 뭐다? 세속적 욕망이 맞죠? 덧없으면 깨닫게 되죠. 이렇게 얘기합시다. 뭐냐면 11번 또 정리해봅시다. 공통점은 두 주인공 모두 다 세속적 욕망이 이건 6번하고 비슷한데 욕망이 덧없음을 깨닫게 되죠. 이건 같습니다. 조신도 맞죠. 사실은 스님 맞죠. 스님인데 자꾸 여인과의 사랑을 꿈꾸고 있잖아. 맞지?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 말로 얘기할게. 뭐냐면 조신은 뭡니까? 꿈에서 거지였죠. 맞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런 세속적 욕망을 못 이루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성기는 뭐다? 완전히 다 이루었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꿈의 어떤 성격은 다르죠. 하나는 인물의 그 욕망을 다 이루게 해주고 또 하나의 조신의 꿈에서 뭡니까?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오늘 볼 작품을 봅시다. 이미 저기 위에 제목 써놨지? 1300고 쪽수는 38쪽입니다. 38.
청산별곡도 꽤 유명한 고려가입니다. 아직도 우리 고려가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려시대입니다. 청산별곡은 바로 볼게요. 38쪽 보시면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작자 미상이고. 자, 바로 이 작품 보겠습니다. 작품이 재밌기 때문에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뭐냐 이제까지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서민적입니다. 보면 우선 훈연구 보이죠? 훈연구 뭡니까? 요것도 역시 뭡니까? 고려가니까 분연체, 기억나죠? 분연체 연의 구분이 있고 연의 마지막에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그게 뭐죠? 읽어보세요. 얄리얄리 얄라식 얄라얄라. 요게 구정구입니다. 이것도 어떤 뭐 음악 뭐 또 악기의 음이 되는 걸 맞죠? 이렇게 흉내 냈겠죠. 구정구가 있고 구정구 맞죠? 이건 진짜 뜻이 없지? 얄리얄리 양아셔 얄리 양아 이렇게 주셔서 돼 있습니다. 뭔가 외국어 같기도 하고 맞죠? 하지만 이게 청산별 구정구고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각 연에 두 줄씩 보면 됩니다. 살어디 났다. 청산에 살어디 났다. 뭐 알겠죠? 청산에 살겠다 이거죠. 살어디 났다. 맞죠? 이거는 보통 이걸 두 가지로 봅니다. 이 살어디 났다를 살어디 났다의 대상은 청산이죠. 청산에 살어디 났다. 요거를 살겠다 혹은 살고 싶다 이런 뜻으로 보면 뭡니까? 청산은 이상형이죠. 이상형이 뭔지 하나 들어봤다는 거야. 이상형 가고 싶은 것, 살고 싶은 것 맞죠? 이상세계 맞잖아. 근데 그냥 사는구나 이렇게 본다면 살아야 돼. 여기는 뭐냐 그냥 청산에 화자가 살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원래 살던 자기 실제 현실의 보금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못 살기 때문에 여기 청산에 사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청산이 근데 그래서 청산이 뭐예요? 청산은 산이죠. 산. 푸른 산. 청산입니다. 산.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뭐냐면 현실에 대한 도피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청산을 우선 이상향으로 보기도 하고 화자가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도망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에도 전쟁이 많았죠. 특히 외적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을에 살다가 저집 살다가 외적들이 막 뭐 홍건조 이런 외적들이 막 쳐들어왔어. 그럼 뭡니까? 살림도 놔두고 빨리 도망가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산이 올라가겠죠. 맞지? 동네 뒷산 이런 데 올라가서 산까지는 안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우선 산에 올라가서 우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그냥 살고 싶다. 청산에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청산을 동경한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청산에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신세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청산 동경은 많이 보는데 근데 왜냐면 그 이어지는 청산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맞는 거죠. 만약 청산이 이상형이면 맞지? 이상형이면 청산의 삶이 멋져야겠죠.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은 환경. 근데 아니란 겁니다. 청산의 삶이 부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근데 어디 났다면 살겠다 이런 뜻 거기 때문에 우선 그 말 자체는 청산에 살고 싶다는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보면 이거는 살고 싶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 맞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왜냐면 그 다음 이연 보세요. 울어라 새여 자고 니러 울어라 새여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새가 자고 일어나서 우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니면 화자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새가 울고 있는 거죠. 우선 새는 울고 있습니다. 맞죠? 새는 울고 있어. 근데 그 다음 그 우는 새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두 번째 얘기에서 널 나와 씨름한 나도
자고 니도 우리나라 되겠죠. 요거는 요거 우선 여기에서 가겠죠. 널 나와 씨름 한 나. 요거는 나는 화자죠, 맞지? 씨름이란 말 쓰죠. 씨름이 뭐고? 씨름이 있다. 뭐고? 아, 니 좀 씨름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거 안 들어봤나? 그막 한시름 놓다. 어? 한시름 놓다 그러죠. 그 한시름 놓다. 맞아. 그 씨름이 뭐입니까? 한시름 놓았다. 뭔가 그러면 씨름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불편한. 불편한 감정이니까 보통 걱정. 맞죠? 널 나와는 이건 너보다. 이거는 뭐 옛날 말이니까 너보다. 널 나와는 너는 너고 맞죠? 라와가 보다라는 조사입니다. 하는 뭐냐? 하다가 아까 하다 나왔지 공부하다. 그 하다는 맞죠? 영어로 하면 do제. 근데 중세 국어 때는요 그거는 읽었습니다. 하다. 안 읽었습니다. 맞죠? 하다. 그러면 이 안은 뭐 이거는 많다는 뜻입니다. 맞죠? 이게 지금의 하다고. 요거는 보통 많다고 써요. 많다. 그래서 너보다 걱정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새가 우는 걸 보고 화자가 뭐 합니까? 야, 너보다 내가 더 걱정이 많다. 이렇게 하잖아. 맞죠? 그러면 뭐다? 이 너가 새잖아요. 맞죠? 이 새는 뭐다? 이거는 작품에서 보면 이렇게 맞죠? 새도 걱정이 많아서 울고 화자도 걱정이 많지. 동일시되고 있죠. 그럼 이게 뭐가 합니까? 감정 이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새를 통해서 화자 자신이 걱정이 많아서 자기도 마음이 이렇게 울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럼 화자가 뭔가 지금 마음이 슬프고 걱정이 많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3년 가던 새 본다 물 안에 가던 새 본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던 새도 그러니까 이 연에 새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 새네 그렇게 보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청설명은 조금 다양하게 해석되는 게 있는데 쌤이 근데 뭐 지금 맞죠 이게 나연 앞에서 그걸 다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장 좀 정석 그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또 괜히 또 많이 얘기해봤자 지금 뭐 중학교 과정에서 뭐죠 그건 별로 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전새는 이거는 화자가 가전새인데 가전새는 이 새가 이 새 버드가 뭐 보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거 뭐냐면 이거는 사례 이게 뭐냐 밭입니다. 밭입니다. 가전은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갈던 밭을 간다 하지 갈던 밭을 본다는 겁니다. 어디 있는 거기잖아. 물 안에 물 안에 물 안에는 뭐냐면 이거는 이게 그겁니다. 뭐냐면 이게 물 안에가 속세 현실 공간. 이렇게 우선 필기하고 있으니까 생각할게요.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했지만 그 상황을 생각하세요. 전쟁 막 외적이 침입해서 막 도적들이 와갖고 집에 산소에 놔두고 빨리 도망쳐서 산에 올라온 겁니다. 올라서 보니까 막 마을은 막 도적들이 막 활기치고 있고 자기가 농사짓던 밭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 물 안에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산 밑에 맞죠? 자기가 원래 살던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보는 행동은 뭐겠습니까? 빨리 이 고통이 끝나고 이 어려움이 끝나고 빨리 다시 저 집에 가서 빨리 농사 짓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물 안에 가던 새를 본다 맞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속세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속세에 대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미련을 얘기한다고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납득이 안 가면 언제 눌러보셔야 알겠죠? 이게 좀 그러니까 조사물곡이 이게 좀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기 때문에 쌤은 가장 이제 좀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보는 겁니다. 만약 그러면 이상형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상형이 아니면 그렇죠. 만약 이런 겁니다. 이상형 갔는데 가고 싶어서 가는데 가보니까 원래 뜻보다 더 좋은 길이야. 그래서 진짜 맞죠. 니도 아까 했지만 선택 장애니까 내가 뭐고 집 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을 건데 안 먹고 내가 식당 뭐 어디 가서 먹었어. 근데 뭐 맛없어. 뭡니까? 엄마 집에서 엄마 주고 먹을 거야. 이래서 그런 맞지? 그런 심리일 수도 있겠죠 이게 속세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상형으로 생각을 서산에 갔는데 서산에 살기 너무 힘든 거다. 그래서 다시 원래 살던 현실 속세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또 보면 잉 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안에 가서 보자. 잉 묻은 장글랑 이것도 뭐냐면요. 잉 묻은 장글랑 이것도 만약 이것을 갈던 밭으로 본다면 이것도 이끼 묻은 쟁기라고 봅니다. 이끼 묻은 쟁기. 쟁기 뭔지 알죠? 이렇게 밭 가는 거. 그러니까 왜 이끼가 묻었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상황에 가면 막 산으로 도망쳤는데 쟁기는 가져왔어. 쟁기는 농기구는 가져왔는데 근데 밭은 저기 있으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이끼가 생기는 거죠. 알죠? 그러니까 이끼가 묻었다는 것은 사용 안 한 지가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사용은 미련의 감정 알죠?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 대한 미련의 감정. 그 다음 4연 1인공 덜인공하야 나즈란 디네와 존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1인공 덜인공하야 나즈란 디네와 존조. 이거니까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다 이겁니다. 낮은 시간을 보냈다.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낮은 거기만 적으세요. 낮은 지내왔지만 이렇게 적으세요. 낮은 지내왔죠. 낮은 지내왔지만 자 이거 좀 쌤이 1행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지만 이렇게. 그러면 2행 보세요. 오디도 가디도 없은 밤은 또 어띠훈이다. 무슨 말이겠노? 그냥 보이는 거만 그래서 오디도 가디도 없은 밤은 또 어띠훈이다. 다 해석하려고 했다. 뭐 이만 먼저 얘기해 보세요. 이럭저럭해서 낮은 지내왔지만 오디도 가디도 없은 밤은 또 어띠훈이다. 올 수도 갈 수도. 오. 그래서 밤은 또 어찌 하겠는가? 맞죠. 그러니까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디도가 뭐냐면 올이도.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할 것인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뭐 어떻게든 지내왔는데 맞죠. 밤이 더 힘들잖아 사실 맞지. 밤에는 왜냐면 아무도 안 오니까 낮에는 그래도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밤은 또 그러니까 뭡니까 그건 화자는 지금 이렇게 고독하다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낮은 이렇게 지났지만 밤은 또 이게 이 밤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밤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 고독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화자는 이렇게 지금 고독한 어떤 상황인 거죠. 아무도 없이 혼자 고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요. 어떤 화자의 고독이 나타납니다. 외로움, 쓸쓸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끝난 게 아닙니다. 뒤에 그다음 있죠. 그다음도 쉽습니다. 어디다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티던 돌코. 돌이 돌입니다. 진짜 돌, 스톤. 알죠? 그러면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오케이? 누리라 마치던 뭐겠노? 누구를 마치던 돌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근데 그 뒤에까지 얘기하고 미리도 괴리도 없이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미리 아까 오디 가리하고 비슷하죠. 미리는 미워할 이도 괴리는 사랑할 이도 괴리다 사랑하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이도 사랑한 이도 없이 마지막 뭔가 맞아서 운이노다 됐죠. 이거 그러니까 맞아서 우는 건 뭐겠노? 어디에 맞았단 말입니까? 돈에 맞았지. 돈에 맞아서 운다는 거죠. 누가 울겠어? 화자겠죠, 맞죠? 그러니까 화자가 뭡니까? 나는 특별하게 미워하는 사람도 또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 던진 돈에 맞아서 운다 이거죠. 아니, 그럼 이 돈은 진짜 돈이겠습니까? 하나의 비유겠죠, 상징이고. 그러니까 뭐고? 그러니까 니도 만약 길 가다가 너 갑자기 돈을 와서 맞았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무 이유도 없이 맞은 거죠. 맞죠? 뭐 누가 그러니까 적어도 뭐 네가 뭐 누굴 놀리가 나왔지. 누구한테 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해갖고 그 사람이 해갖고 에잇 던지는 거야. 그거는 뭐 네가 맞아도 그럼 물론 그것도 던지면 안 되지만 그건 이유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사람하고도 뭐 미움이나 사랑도 안 했고 그냥 있는데 그냥 맞으겠다. 그러면 이 돈은 뭡니까? 하나의 운명이다. 맞죠? 그렇게도 볼 수 있다. 뭐 물론 뭐 끼워 맞춰서 얘기하는 거지만 하여간 돈은 뭐다? 돈은 화자의 의지와 무관한 운명적 비애가 슬픔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자는 지금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러죠.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면 내가 그걸 뭐 뜯어 고친다 아니면 뭐 하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 그다음 6번째요. 살어리 같다. 바다의 살어리 같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다의 살어리 같다. 아 맞다, 그 얘기 같다. 사실 1년 지금 방금 근데 이건 4개 1년 가봤죠. 똑같지? 구조가. 근데 쌤아까 그 얘기 안 했네. 다시 1년 가보세요. 쌤이 1년에 1년만 이거 이행을 얘기했다. 맞지? 멀비랑 다대랑 먹고 청산에 가야 맞죠? 이거 이때 멀비 다대랑 먹고 그러니까 청산에 사는데 하면서 먹는 게 멀비와 다대입니다. 멀비는 머루. 그러면 머루는 뭐 합니까? 뭐 들어봤지? 어디도 안 해. 우리 그냥 할머니 스타일. 맞죠? 머루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쌤도 직접 본 적 없지만 좀 포도 느낌인데 조금 아니 맞죠? 먹으면 물 들고 하는 거. 다대는 이거는 뭐 키위 느낌인데 또 그런 어떤 그러니까 둘 다 산에서 먹을 수 열매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 하는 뭐냐면 이거는 소박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에 살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 안 했냐 아까. 그러니까 청산에서 살면 이렇게 소박한 산 열매 따먹고 사는 겁니다. 맞죠? 그럴 수밖에 없지 산이니까. 근데 지금 6년이요. 거의 똑같죠? 어디에 살어리 같다. 뭐뭐랑 먹고 맞지? 그러면서 청산 대신 뭐가 있습니까? 바라네 맞죠? 바라네 돼 있죠. 요거는 조금 더 하면 이게 바랄 더하기 A. 그러니까 청산 대신 바랄이라는 공간이. 이거 밑에 이거는 아라고 해요? 어느 거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아레아는 보통 아로 그러니까 이게 아레아가 지금 안 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전문학 보면서 만나는 이 맞죠? 지금 안 쓰는 모음인데 요게 이제 근대국어 되면서 이게 아레아가 없어졌거든요. 없으면서 보통 아나 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나 으로. 예를 들면 이거 마음입니다. 유치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어쩔 수 없지. 보통 알을 그냥 우선이가 이런 거죠. 내가 알을 읽으면 그러니까 뭔가 이거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게 자꾸 뭔가 막히지 않으니까 보통 이게 명칭도 아래 아니까 아음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알을 읽던 거. 근데 눈치고 보고 이거 갖다 좀 읽어도 되고. 근데 모르시는 거 알을 읽죠. 뭔가 읽어야 뭔가 계세요. 그러니까 바랄. 이게 뭐냐? 바랄이 뭐냐면 이게 지금 바다.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공간이 지금 바다에 살아요. 그러니까 바다도 청산과 마찬가지 공간이겠죠. 이상향이면서
현실 도피처. 남아자기 구조개도 이것도 가만 아까 산에는 머루가 다리가 있고 바다에는 남아자기 구조개가 있다. 남아자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미역 같은 해초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구조개는 뭐죠? 구조개. 조개 아니고 조개. 굴은 굴과 조개. 그러니까 역시 바다에서 나는 소박한 음식이죠. 뭐 굴은 소박하지 않죠.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판매는 거고. 하여간 이렇게 역시 그러니까 지금 어디 보면 6년은 1년간 갔죠. 장소나 수준이 바뀌고 환자가 사는 어떤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7, 8년 남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조금 해석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가다가 들어다 애정지 가다가 들어다. 들어다가 뭐냐면 듣는다. 알죠? 글 쓰세요. 들어다 밑에 듣는다. 하자가 가다가 듣는 겁니다. 애정지는 이거는 사실 진짜 외교인데 보통은 이게 정지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혹시 나연이 뭐 외할머니나 할머니 아직 계시면 그 경상도 분이시면 부엌을 주방을 정지라고 합니다. 옛날 사투리 들어본 적 있나?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저 정지가 갖고 뭐한테 또 온나 이렇게 얘기하면 정지가 뭐야? 저 부엌에 가서 물좀 넣으라고 이렇게 정지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를 부엌으로 그러니까 이거 애정지는 뭐냐면 외딴 부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게 뭐 이렇게 이 내용 자체에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하여간 하자가 뭔가 듣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다. 뭘 듣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사삼이 짐대에 원하셔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뭐 짐작하는 거 있습니까? 우선 아까 제가 했지만 이 사삼이 할 때 아래하는 그럼 뭐겠노? 뭐겠노? 사슴이 알죠? 사슴이 짐대는 뭐냐? 이거는 장대 알죠? 긴 막대기. 오케이? 그럼 이거 됐습니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보이는 올라가서 해금은 아낍니다. 맞죠? 해금 알지? 어떻게 운전 아낀지 혹시 아나? 혹시 배웠나? 이렇게 이런 느낌. 혁은 켠다.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똑같지?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7년에서는 하자가 장대에 사슴이 올라가고 해금을 맞죠? 해금 목을 해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렇습니다. 상상됩니까 이런 게?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 선생님이 지금 그런 거 그렇지만 사슴 발 알지? 그런 발로 장대에 딱 올라가고 한번 딱 이렇게 맞죠? 발음생이 알잖아. 발음생이 나니까 맞죠?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이런 발 알잖아. 소나 말 느낌의 발 아닙니까? 그건 도대체고 사슴이 해금을 연주하는 것도 뭐죠? 웃기잖아. 그럼 이건 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 갑자기 왜? 우선은 그 앞까지 봤을 때 이 화자는 어떻습니까? 매우 슬프고 고독하고 맞지? 운명적으로 매우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이런 화자가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겠노? 이런 상황은 하나의 뭡니까? 절대 현실에 없을 수 없지. 불가능하죠. 또 불가능한가?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건 하나의 기적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맞죠? 니도 막 너무 네가 많이 이런 거죠. 시험 시간인데 막 고민하다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문제 남았어. 끝났지? 근데 우리가 제발 시간을 멈춰 기적 뭐 이런 마음 있잖아. 그러니까 요 7년은 뭐다?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뭡니까? 그만큼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 기적을 바라는 어떤 그런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 사슴이 성격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잖아. 아무리 싫어도 갑자기 뜨거운 사슴이 어디로 가냐. 이거 아니면 또 하나의 해석이 이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좀 일리 있는데 사슴이 진짜 동물이 아니고 뭐냐면 광대, 그 당시 광대가 사슴 분장을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막 뭔가 맞죠? 광대 있는 거 알지?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이건 공연을 하는 걸 보는 거 이렇게 보긴 합니다. 근데 그보다 이게 훨씬 더 좀 문학적이죠.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해석이 있어 사실. 선생님 그 대학교 때 이 초상을 배울 때 대학교 때 이런 고려가를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배우거든요. 작품들을 한 주에 하나씩 계속 이걸 막 발표 수업하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다 배우죠. 그래서 뭐 그런 관점도 있다. 만약 8년도 만만치 않다. 보세요. 가다니 입에도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줘라. 뭐 언뜻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줘라. 배부른 아니야. 배가 부르다. 독이 독하면 뭐잖아. 독 배부른 독하면 뭐잖아. 배부른 독 정독대. 맞아요. 정독대 생긴 게 배가 부르다 맞지? 이게 뚱뚱하잖아. 맞아요. 배부른 독은 항아리입니다. 독 맞지? 설진 강수는 뭐냐? 강수가 뭐냐면 강한 무지제. 무지에서 강한 건 뭐냐면 술입니다. 맞죠? 좀 이해되지? 술은 무슨 모르겠지만 설진은 독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됐죠? 가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항아리에 독한 술을 비줘라. 빚는다. 술을 빚는다. 이말 쓰지 않았지? 술을 안 쓴다. 술을 빚는다. 그러니까 술을 뭐 항아리 술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술을 만들고 있어. 그다음 가장 이 작품에서 해석하기는 조롱건 누더기 매와 잡사원이 내 어띠하디 있고. 우선 뒤에 내 어띠하디 있고 보이죠? 내 어띠하디 있고 무슨 말이겠노? 내 어띠하디 있고. 내가 어찌 하겠는가? 그 앞에가 맞죠? 조롱건 누더기 매와 잡사원이. 이건 뭐 맞죠? 사실은 쌤이 설명했죠. 조롱것은 조롱이 뭐냐면요. 조롱박 들어봤나? 조롱박. 뭔지 알죠. 박인데 박이라고도 사실 요즘 잘 없는데 박이 이제 이렇게 흥부가 박 타잖아. 그 동그란 박이 있지. 요즘 박을 잘 먹는데 옛날에 박이란 게 수박이 박의 한 종류 아닙니까? 호박, 수박. 그러니까 그냥 박은 안에 하얗죠. 좀 무 느낌이에요. 무. 그래서 그 박인데 조롱박은 어디서 생겼냐면요. 이름이 있어요. 이런 것도 봤지? 조롱박 맞죠? 이거 조롱박 갖고 뭐냐면 이거 안에 파갖고 이렇게 물통 같이 만들잖아. 물 마시고 이렇게 하고 옛날. 그러니까 뭐냐면 조롱꽃은 뭐냐면 조롱박 모양의 꽃입니다. 맞죠? 조롱박꽃 누룩이나 뭐냐? 누룩 이게 다 누룩 뭐고 누룩 어디서 들으면 좋나? 누룩 곰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술 빚을 때, 그러니까 술은 알다시피 술을 어떻게 만드냐? 술도 발효식품이죠. 알다시피 맞죠? 발효식품은 뭐 치즈, 뭐 고추장, 된장, 각종 장, 또 뭐죠? 발효식품, 요구르트 이거 다 발효식품이죠. 발효는 뭡니까? 발효는 쉽게 하면 썩는데 좀 맞죠? 잘 썩게 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썩으면 뭐해야 됩니까? 못 먹지. 부패한 겁니까? 치즈 같은 거 좋아하죠? 치즈도 다 발효식품. 치즈도 잘 썩은 걸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 더 썩으면 뭐해야 됩니까? 못 먹어요. 술도 역시 발효식품. 그러니까 그런 발효는 뭐다? 뭐가 필요합니까? 곰팡이 필요합니다. 맞죠? 김치도 그러니까 김치도 발효식품입니까? 김치 좋아하나? 파김치. 딱 그 취향이 있네. 그 김치도 막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나중에 막 보면 곰팡이 막 껴있어요.
그걸 걷어내는 거야. 뭐 된장도 맞죠. 곰팡이 있는 거 그런 본 적 있나? 고추장도. 그러니까 술 만들 때 필요한 곰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롱꽃, 누더기, 매화, 잡사마니. 매화는 뭐냐면 맵다 이거죠. 맵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술 냄새가 진동한다 이 말입니다. 근처니까. 그래서 잡사마니 뭐냐? 날 잡는다는 얘기죠. 니도 좋아하는 음식 뭐 있노? 맞아. 냄새 어떤 냄새 맡으면 딱 먹고 싶다 뭐 있노? 빵. 그래 빵 냄새 맞죠. 장난 아니죠. 그러면 이막 오늘 막딱 그놈 이제 신호등서 했는데 뭔가 뭐지? 하면 뭡니까? 신호등 너무 그게 배고프고 강렬하면 뭡니까? 뭐지? 어디에 가겠지? 이 하셔도 맨날 다시 보니까 가다가 배부른 독에 독한 술을 빚는 겁니다. 근데 그 술 냄새인데 조롱꽃, 누더기, 매화 이렇게 한 겁니다. 독한 그 술 냄새가 나를 잡는다 이거죠. 날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내 어찌 하니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찌하겠노? 아니 어찌하겠노? 만약 니도 똑같다. 박영수나 가니까 공짜 시식에는 막 다 펼쳐있어. 어찌하겠노? 하겠지? 유시 먹는 거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화전이 어떤 화전입니까? 삶이 괴롭지? 얘는 술 언제 마십니까? 맞죠?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마시지 맞지? 힘들 때 마시지? 힘들 때 마시는 술 별로 사실 안 좋죠. 근데 뭡니까? 결국은 이거 8년은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정리하면요. 7년은 맞죠? 그러니까 7년과 8년을 해보면 화자의 어떤 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에 대해서 화자의 반응입니다. 맞죠? 기적을 말한다. 이게 7년이고 8년은 뭐다? 술을 통해서 맞죠? 술을 통한 고뇌를 해소하는데 근데 이거는 술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해소입니까? 아니죠. 술 마실 때 잠깐 있는 거지. 잠깐 기분 좋고 다시 술 깨면 어떻습니까? 더 힘들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뇌의 해소입니다. 지금 어떻게 다 적었나? 아직 안 됐으면 여기 좀 있다. 술을 통한 고뇌의 일시적 해소. 맞죠? 일시적 해소.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 화자가 맞죠? 화자의 어떤 상황을 우선 알고 있으면 돼요. 화자가 절대 이렇게 봤을 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맞지? 그럼 이혼에서 뭡니까? 세를 통해서 맞죠? 나는 지금 나도 니보다 걱정이 더 많다. 3년도 뭐겠습니까? 원래 자기가 있던 곳에 대해서 미련을 보이고 있고 사연은 뭡니까? 밤이 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서 맞죠? 고독함을 얘기하고 있고 또 돌 얘기하면서 뭡니까? 나는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힘든 삶을 겪고 있다. 또 방금 했지만 이것도 없다. 그러면 청산과 바다는 뭐다? 화자가 청산과 바다에서 삶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방금 했던 화자가 이런 현실 사니까 청산과 바다 같은 이상향이 가고 싶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일단 맞지. 지금 현재 사는 것이 청산바다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청산바다 현실을 도피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삶도 힘들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화자가 청산의 바다에 있냐 그게 아니고 맞죠? 화자가 힘들다 이런 시연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화자가 누군지는 다양해요. 아까 했지만 어떤 전쟁을 피해서 난리를 피해서 온 어떤 유랑민 또는 백성 아니면 뭐 또 상황이 실패해서 맞죠? 현실을 떠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또 자기가 쓰이지 않는 어떤 지식 조선시대 고시의 실력 뭡니까? 과거 급제하고 벼슬을 쓰는데 벼슬을 하지 못하는 지식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뭐 다 맞죠? 그런 세상 것까지는 뭐 얘기 안 해도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뭔가 고독하고 이렇고 쓸쓸한 화자의 상황을 여러 가지 어떤 시어나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좀 시간